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 현재 얼마냐? 자, 여러분이 문제는요, 지금 5년 후거든요.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하면 상식으로 얼마? 상식으로 1억 원보다는 뭐해? 작겠죠? 1억보다 작은데 할인율이 몇 프로?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할인율이 몇 프로냐면은 7%. 7%는 0.07인데 할인을 했거든요. 몇 년? 5년이니까 몇 승? 5승. 근데 문제는 1.07에 5승이 없어. 문제에서. 그럼 1.07을 전자계산기로 몇 번 눌러야 돼요? 5번. 누르면 약 얼마 나와요? 제가 거기 보니까 1.4 얼마 나오죠? 1.402. 그래서 요게 계산했더니 1.402가 나와요. 그럼 요걸 우리가 곱해주면은, 나눠주면은 얼마 나오냐 그러면 약 7,132만 원. 약 7,132만 원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10만 원 이하는 뭐 한다? 지금 10만 원 자리를 반올림하죠. 여러분 요 10만 원 자리를 반올림 하거든요. 근데 3은 반올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반올림하는데 5가 돼야 반올림 되죠. 반올림 안 되니까 얼마? 7,100만 원. 100만 원. 뒤에는 뭐 반올림 한다니까 볼 필요가 없죠. 7,100만 원이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해하느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까요?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자, 여러분 연말의 동그라미, 연말입니다. 연초가 아닙니다. 연초와 연말이 답이 달라요.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을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자, 이런 의미거든요. 현재에서 1년 말, 2년 말, 3년 말이 주어졌죠. 매년 얼마? 지금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 3천만 원을 불입을 하는 정기적금에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자, 이때 3년 말에 3천만 원 적립을 했어요. 그럼 만기됐잖아요. 만기되니까 바로 돈을 차니까 이자는 없어요. 3천만 원이 돼. 그러면 2년 말에 3천만 원을 적립하면 1년 동안 뭐가 붙어요? 이자. 이자가 붙은데 우리는 1 플러스 얼마? 0.1, 10%니까 0.1에 1승. 기간 1년이니까 1.1이죠. 그럼 얼마? 3,300만 원이 되겠죠. 1년 말에 3천만 원을 적립을 하면은 이자는 몇 년 동안? 우리는 2년 동안 붙겠죠. 2년. 예?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동안 붙은데 이때 1.1을 제곱한 건 1.21이에요. 1.1이니까 얼마? 3,63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요걸 다 더해준 게 3년 만기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적금의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다 됐더니 9,930만 원. 9,930만 원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리를 묻는 거. 이거 뭐 공식 암기에 대해서 문제 푸는 문제를 요즘 안 내고 원리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시에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요거죠. 지금 이게 제곱 들어간 게 복리잖아요. 그러니까 복리는 뭐죠? 원금에도 이자를 지급을 하고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게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 이자만 지급하는 거. 이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계산은 다 뭐를 이용한다? 뭐를 이용해요? 복리를 이용합니다.
때의 이자 계산은 복리 계산입니다. 자, 1번 우리가 맞고 2번 원리금 밑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자, 우리 매기간 뭐를 구한다? 원리금 상환액. 자, 여러분 요 수식은 매년 출제하는데 올해도 출제할 수 되는 거거든요. 요 매년 출제하는 공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도 출제를 할 수 있고 이론도 출제할 수 있는데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우리는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데 이것은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니까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 자, 2번 맞고 3번 5년 후 나오니까 미래가치입니다.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우리 적금액을 구한다. 자,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뭐를 구한다? 적금액, 적립금을 구한다. 5년 후에 얼마를? 5년 후에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5년 후에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하면은 3억 원에 뭐를 곱해줘야 된다? 감채기금계수. 그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라 뭐를 곱해줘야 돼? 감채기금계수. 시험에 감채기금계수의 개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정답은 3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이 5년 후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해요? 감채기금계수. 자, 네 번째,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자, 4번은 요 얘기거든요. 현재. 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5년이니까 몇 개월? 총 60개월. 얼마씩? 매월 얼마씩 임대료 수입 들어와요? 50만 원씩 들어오죠. 이것을 현재 일시불 한꺼번에 받고 싶다. 요거 다 더해준 금액. 뭐를 구하는 거죠? 우린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다 더해준. 네? 연금의 현재 가치. 즉, 매월 받는 50만 원 임대료 수입을 현재 일시불로 받았을 때 얼마가 되느냐? 요것은 얼마? 50만 원에 뭘 곱해줘? 연금의 현가계수. 매월 동일한 금액의 5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는 연금의 뭐라고 한다?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여러분, 저당상수의 역수가 바로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대주면 얼마 나온다? 1. 상환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잔금 비율을 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예요. 자, 잔금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부모는 대출금으로 똑같죠. 대출금 중에서 뭐가 차지하냐면은
미상환된 원금. 상환된 원금과 미상환된 원금을 더해주면 대출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얼마나 약분하면은 1. 대출금이 1억이면 상환된 원금 2천이면 요건 8천이니까 2천 8천 하면 1억이 되죠. 그러니까 1이 돼요. 5번 맞는 지문. 자, 20번 옳은 것을 묻는데 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합은 0이 아니라 뭐다? 1.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가 아니라 뭐 저당상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 또 반대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역수관계. 역수관계 시험에 자주 내요. 2번도 틀렸고 3번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 아니라 요거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가 아니라 뭐라? 복리라고 해요. 자,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 가격은 얼마냐? 자, 5년 후의 주택 가격. 자, 거기 5번 지문 보면은 5년 후에 주택 가격은 얼마냐? 미래가치 구하는 건데 현재 얼마죠? 현재 5억이죠. 현재 주택 가격 얼마? 5억 원이 매년 몇 프로씩 상승한다. 우린 전년 대비 몇 프로? 5%, 0.05죠. 5%씩 상승을 하죠. 예? 5년 후 얼마냐? 5승. 예? 그럼 요게 바로 뭐죠? 요게 바로 현재 주택 가격 5억이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구해주는 이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죠. 그래서 뭐를 이용을 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사용하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5번 맞는 지문 정답이 되겠죠. 자, 21번 작년에 출제된 문제네요. 화폐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옳은 겁니다. 자, 기업,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 구하는 경우에는 뭐를?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뭐를 사용한다, 요거? 저당 상수. 기억은 틀렸어요. 자, 박스 나왔어요. 기억은 틀렸으니까 기억 들어가면 답이 안 돼. 그럼 1번 답이 아니고요. 1번, 3번, 5번은 기억 들어갔으니까 답이 아니야. 제외를 시켜야 돼, 빨리. 그럼 여러분 뭐만 보면 돼? 니은 2번, 4번만 보면 되죠. 니은은 둘 다 있네. 그럼 니은은 볼 거 없어. 맞아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 맞는 지문이에요. 디귿도 둘 다 있네요. 근데 디귿도 뭐? 맞겠지. 둘 다 있으니까 2번, 4번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념이죠. 매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금에 가입을 해서 불입을 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원금 이자의 총 합계 금액을 구해주는 거, 연금의 미래가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네 번째가 중요한 거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죠? 네 번째 리을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야. 여기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R, 분모 R이 높다. 할인율이 5%에서 뭐 10%, 이런 20% 이렇게 높아지면은 전체 값이 커지거든요. N승이니까 전체 값 1보다 크니까 1 더하기니까 여기 1보다 큰 값이니까 N승 해도 어떻게 값이 분모가 커져요. 그럼 전체 값은 예? 전체 값은 낮아지죠.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뭐 한다? 낮아져요. 이게 몇 번?
네 번째 맞는 지문. 그래서 몇 번? 4번 정답. 요거는 요 니을 이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 자, 22번. 자,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되는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죠? 가능 총소득.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 유효 총소득. C는 순 영업소득. 요 순서 몇 번? 5번이 정답. 요거는 뭐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여러분 거기에 A, B, C는 돈이 들어온 거고요. 다음에 낼 때는 거기 마이너스 돈이 나간 걸 냅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영업소득세 요걸 냅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자,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 과정에서 순영업소득. 아까 우리는 단위당. 자, 보유기간 동안에 단위당 예상되는데 항상 우리는 임대료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 연간. 시험에 월로 주어지면 12개월 곱해주면 돼요. 연간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준 요 값이 여러분이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이죠. 자, 여기서 뭐를 뺀다?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요거에 따르는 충당금을 공제해주고, 영업 외, 그럼 기타 소득은 우리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자판기 수입, 건물의 주차료 수입 더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유효 총 소득. 여기까지는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이러면 이제 돈 들어왔으니까 또 임대형 건물, 수익성 건물을 운영 유지, 직접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뭐를? 영업 경비를 공제해야겠죠.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뭐가 나오냐? 순 영업 소득이 나와요. 이 순영업소득에 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를 해야 이제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뭐를 빼주면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면은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구할 수 있다. 요거는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매년 출제하니까요. 지금 순영업소득 요거죠. 요걸 계산하는데 필요하는 건 뭐가 필요해요? 기타 소득 필요하죠. 기타 소득 기억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재산세가 필요해. 여기 영업경비의 보유세인 뭐는 재산세, 또 소멸성 보험료인 건물의 화재 보험료라든지 부동산 관리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질 때 관리인에 대한 뭐죠? 급여, 봉급 이런 건 포함이 돼. 뭐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기세 다 포함합니다. 여기에. 자, 재산세 들어가죠. 기타 소득, 재산세, 기역, 미음이 들어가. 그 보기 중에. 그리고 세전지분 복객은 또 뭐죠? 처분 시에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가격에서 매도 뭐를 뺀다? 경비. 매도 경비가 매도 비용이죠. 매도 경비, 매도 비용을 공제해 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오고, 또 처분 시에 미상환된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요걸 갚으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되돌아가는 목, 지분 복귀액이 나오고, 이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부동산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뭐죠? 양도소득세죠. 요걸 납부를 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세전 지분 복귀액 구할 때 필요로 한 건 뭐다? 우회가 필요하죠. 매도 비용, 미상환, 저당 잔금, 니은과 네 번째 니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요 수식을 알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일 경우?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할 때. 요것은 부동산을 뭐 할 경우? 처분할 경우. 요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29, 30회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당 추적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다. 맞죠? 1번은 가능 총소득 요 개념이 나와 있어요.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에 따른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액 요걸 뭐 한다? 차감 빼주고 뭐를 대준다? 기타 소득이 기타 수입이에요.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 개념 맞습니다. 세 번째,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이 아니라 뭐가 돼? 유효 총소득에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이야.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정답. 세전현금 흐름은 세전현금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고 세후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수식 아는가 보는 거죠. 결국은.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 맞습니다. 자,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유지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죠. 영업경비 개념이 나와 있고 4번째 세전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소득을 말하는데 순영업소득의 부채 서비스를 가산하면 안 돼. 가산이라 차감. 가산이라 차감한 소득. 가산이 아니라 차감한 소득. 3번 정답. 4번 세전 지분 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 이거 순매각금액이 순매도액입니다. 순매각금액이 순매도액.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요 저당 잔액이죠. 요걸 차감하여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세전 지분 복귀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시, 요거 보유시에 대상 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 요 소득이득과 처분 시에 뭘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뭘로? 자본 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은 소득이득, 처분 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은 자본이득.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작년 문제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즘 요것에서요, 계산 문제보다는 최근에 계속 한 6년 동안 이론으로 출제해요. 25회부터. 그래서 올해도 이론이 나오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26번.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뭐가 돼?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 몇 프로를 요구하느냐? 최소한의 수익률.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총투자 수익률은 세전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 이건 총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수익률 개념. 2번은 무슨 개념? 지분 수익률 개념. 총
투자 수익률은 순 영업소득. 순 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 총 투자한 금액으로 나눈 것을 말해요. 2번은 지분 수익률의 개념. 3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 기가, 채택이 아니라 기가. 순 영업소득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뭐 영업경비에서 차감을 하죠. 차감하나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요거 불량부채. 이 불량부채를 다른 말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근데 이것은 영업경비에 포함하는 게 아니죠. 틀린 지문.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 요거죠. 유효총소득을 구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은 뭐다? 앞에 거 필요하죠. 요거는 가능총소득은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 필요합니다. 소득세 필요 없고 이자 여기 필요 없어요. 이자 여기 있죠. 필요 없습니다. 영업의 수입 필요해요. 기타 소득 요거 구하는데 앞에는 필요해요. 그리고 영업 경비 필요 없고 감가상각비는 뭐 소득세 구할 때 필요해요. 소득세. 그래서 구하는 건 두 가지네요. 임대료 수입 그리고 영업외 수입. 영업외 수입을 기타 소득입니다. 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정답은 2번이 정답. 28번 문제로 갑니다. 어느 회사에 1년 동안에 있어서의 운영 수지다. 이 세후 우리가 현금 수지가 얼마 되느냐. 자, 요걸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능 총소득 얼마? 4,800만 원. 자, 가능 총소득 4,800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얼마냐? 5%. 5% 해주면 얼마냐면 240만 원. 5% 해주면 240만 원이고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빼주면 4,560만 원이 유효 총소득. 자, 여기서 영업경비는 240만 원의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이 순영업소득. 네? 순영업소득에서 원금 얼마? 부채 서비스의 원금 200만 원. 이자 얼마? 800.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금 상환액인 부채 서비스에 1,000만 원을 뺐더니 세전 현금 흐름은 얼마? 3,320만 원. 자, 소득세를 구해야 되는데 소득세는 뭐해서? 순 영업소득에서 우리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 대체 충당금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게 있죠.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자 지급액과 감가 상각 비용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 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순영업소득은 얼마? 4,320만 원. 이자 얼마? 800만 원. 대체충당금은 없죠. 감가상각비 얼마? 200만 원. 해줬더니 과세소득은 3,320만 원에 세율 몇 프로? 20%. 0.1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 얼마? 664만 원이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 664만 원이 영업소득세를 빼주면은 세후 현금 흐름은 얼마? 2,656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 수식을 아는데 계산 문제가 요거죠. 요 소득세, 영업소득세 구하는 요 계산 문제와 요 수식을
둘 다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28번. 29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29번.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해 틀린 것. 호당 임대료가 또 얼마죠? 600만 원. 자, 호당 임대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또 임대 단위수가 몇 호? 40호. 그러니까 얼마? 6, 4, 14,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공실률 몇 프로? 10%. 자, 2억 4천만 원에 공실률 10%를 곱해줬더니 2,400이죠. 2,400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 2억 1,600만 원. 2억 1,600만 원이 유효 총소득 1번 맞죠? 1번 질문. 그리고 운영비용 얼마? 1,600만 원. 자, 영업경비 1,600만 원 빼주니까 순영업소득 얼마? 2억 원. 순영업소득 2억 원. 2번 맞아요. 자, 원리금 상환액 얼마? 9천만 원. 자,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 9천만 원 빼줬더니 세전현금 흐름 얼마? 1억 1천만 원. 3번 맞죠? 세전현금 수준이 1억 1천만 원 맞아요. 자, 소득세 얼마? 자, 우린 순영업소득 얼마? 2억 원. 대체 충당금 없어요. 자, 이자 얼마? 2천만 원. 이자 2천만 원이 나오고 감가상각비 얼마? 1,000만 원이 나와요. 해줬더니 얼마? 그럼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이 과세소득인데 소득세율을 몇 프로? 30%. 곱해줬더니 얼마? 5,100만 원이 영업소득세. 4번이 틀렸죠. 영업소득세는 얼마? 5,100만 원. 5천만 원이 아니라 5,100만 원. 그러니까 5,100만 원 빼줬더니 얼마? 여기 5,100만 원을 빼줬더니 세후 현금 흐름은 얼마? 5,900만 원이 나오겠지. 4번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 28번이나 9번 문제는 결국 요 두 수식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30번.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러 간다. 향후 3년간 우리가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는 얼마냐.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천만 원에서 어떻게 돼요?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 자, 1년차 5천만 원에서 우리가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1년차 몇 년? 2년차 몇 년? 3년차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 거기에 봤더니 우리가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는 자, 연간 임대료는 얼마? 1년차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증가하니까 2년차는 5,200, 3년차는 5,400, 200만 원씩 연간 증가해요. 영업경비. 자, 여러분 임대료에다가 영업경비를 공제를 해야 뭐가 나오는 거야? 순 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영업경비는 1년 차에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매년 얼마씩? 100만 원씩 증가.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얼마죠? 3,100만 원, 3,2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자, 요게 얼마? 현재 얼마? 3천만 원에 얼마를 곱해주면 돼?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격에서 얼마? 0. 얼마? 95를 곱해주면 되겠죠. 0.95를 곱해줬더니 얼마? 2,850만 원. 그 다음에 2년 차잖아요. 3,100만 원에 2년 차잖아요. 2년. 2년이니까 얼마? 거기에 0.90을 곱해주면 되겠고.
3,200만 원 얼마? 3,200만 원 몇 년? 3년. 일시불에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얼마? 0.85를 곱해줘서 요걸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요거죠. 임대료 수입에서 영업경비, 이게 유효총소득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여기를 그래 빼면 순영업소득 구해놓고 현재 가치로 어떻게 해야 할인을 해서 다 더해주면은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 수식과 뭐 화폐 시간 가치를 같이 이용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 현재 가치로 할인 밑줄.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할인 기법이야.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1번은 개념이고요. 2번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의 자료와 또 비교하는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번 맞고 현금 흐름 축에서는 요거죠.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영업, 요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운영에 따른 요 영업 소득과 그리고 처분 시에 뭐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는 지분 복귀액도 포함이 됩니다. 맞고 네 번째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및 수익성 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 할인 밑줄.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야 돼. 다 세 개 다 할인을 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종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요것 등이 있다. 여러분, 할인 현금 흐름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뭐를?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5번 정답.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에는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5번이 틀린지. 자, 그걸 아까 5번 질문 한번 풀어볼까요? 그것을 32번 문제로 한번 봅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안 A의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순현가와 관련해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뭐라고 하죠? PV. 자, 1년 후 얼마? 12월 31년 후에 12월 30일에 얼마 나왔죠? 6,000원. 6,000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몇 프로? 20%, 0.2.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몇 승? 1승. 1.2로 나눠줬더니 얼마다? 5,000원.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 1월 1일 투자한 금액이 얼마?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5,000원이죠. 현금 유출 현재 가치 5,000원을 빼면 얼마? 제로. 자, 순현재 가치가 제로일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은데 이때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지금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내부 수익률도 몇 프로? 20%. 왜? 순현가가 0이니까. 정답 1번. 그럼 이걸 좀 더 구하면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내부 수익률 이렇게 빨리 못 구하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 얼마죠? 1년 후에 6,000원이 현재 얼마냐? 예? 예? 요거는 현금 유출의 현가 5,000원이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준 요 할인율, 요 M을 뭐라고 한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준 이 할인율 M을 내부 수익률.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돼? 예? 양변에 1 플러스 M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5,000을 나눠주면 얼마? 5,000원 나눠주면은 5분의 뭐? 6. 5분의 6은 1.2죠. 그럼 M은 얼마? 0.2예요. 0.2에 얼마? 100을 곱해주면 몇 프로? 20%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거는 개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M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본 거고, 요거는 좀 빨리 풀어본 거. 순양가가 제로일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은데,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몇 프로? 문제에서 20% 주어졌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도 몇 프로 된다? 20%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4번은 우리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34번은 풀지 마시면 되고 우리가 3번만 우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표가 주어지거든요. 표가 주어지면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꼭 4개를 내요. 뭐를 낸다? A, B, C, T. 꼭 이렇게 4개를 출제합니다. 근데 거기에 표를 보면 초기 현금 지출이 I가 나와요. 초기 현금 지출 얼마? 3,000만 원. 여기는 얼마?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나와요. 근데 항상 뭐를 잘 구해야 돼? 여기 요걸 잘 구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말기 현금 유입이 나오는데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그럼 여기 바로 PV입니다. 자, PV는 말기 12월 31일 말기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이 몇 프로? 7%. 7%니까 얼마? 0.07.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1승. 1.07로 나눠줘요. 자, 말기 현금 유입 얼마? 7,490만 원을 1.07로 나눠주면 얼마? 7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2,675만 원을 1.07로 나눠주면 얼마? 2,500만 원. 그리고 3,210만 원을 우리가 나눠주면 얼마? 1.07로 나눠주면 3천만 원. 그리고 4,815만 원 1.07로 나눠주면 얼마? 4,500. 우선 여기 나오는 숫자를 1.07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준 게 수익성 지수예요. 자, 시험 문제는 이것만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PV에서 I를 빼면 여기 얼마죠? 4,000. 2,500에서 1,000을 빼면 1,500. 3,000에서 1,500 빼주면 1,500. 4,500에서 1,500 빼주면 얼마? 3,000. 자, 나누죠? 7,000을 3,000 나누면 3분의 7. 3분의 7이니까 2.3. 2,500을 1,000원 나눠주면 2.5. 3,000을 1,500 나눠주면 2. 4,500 1,000 나눠주면 3. 자, 요거 이제 구해놓고 이제 계산하면 돼요. 1번 보세요. B와 C의 순양가는 1,500만 원으로 뭐다? 같다. 맞고,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건, 여기서 가장 큰 건 3인 뭐다? D.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건 4천만 원이 뭐? A.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건 뭐? 2를 나타내는 뭐? C. A의 순현가는 D 순현가의 2배 아니죠? 2배 되려면 여기 얼마 돼야 돼? 6천만 원 돼야 되거든요. 2배 되려면. 그러니까 틀린 질문 몇 번? 5번인데 여기서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표가 주어졌어요. 이 표가 주어지고 1, 2, 3, 4, 5가 이 표에 대한 해석을 물을 때는 답이 4, 5번에 있어요. 출제위원들은 1, 2번에 안 나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정답이 몇 번에 있다? 4, 5번에 있어. 표 해석하는 문제 정답은 4, 5번에 있다는 거. 이런 건 요령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출제위원들은 1, 2번의 답을 안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할 때 혹시 시간이 없을 때는 4, 5번부터 빨리 계산해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자, 34번은 풀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35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약간 시간 더 해서 제가 오늘 연세대 병원에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